수원 외곽의 단독주택은 봄볕을 받으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목련나무가 하얗게 꽃망울을 터뜨리던 4월, 김은자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째였습니다. 은자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은 남편이 퇴직 기념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시청 세무과에서 40년을 근무한 덕분이었습니다. 문서 정리, 법률 검토, 재산 관리 모든 일에 철저했던 그녀였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파일 박스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집문서, 통장 사본, 남편의 유언장까지 중요한 서류는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은자는 가끔 그 서류들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잖아요. 아들 민수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자 준호와 함께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42세로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연은 39세로 밝은 미소를 지닌 여자였습니다. 10살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사세요. 준호도 할머니가 좋대요. 지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은자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혼자 지내는 집은 넓었고 가끔은 적막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보자꾸나. 은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고 은자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거들었고 민수는 전구를 갈아 끼웠습니다. 은자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자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빨랫감이 쌓여 있었고 설거지도 그대로였습니다. 은자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제 청소 안 하셨어요? 지연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은자는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엔 불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오늘 할게. 은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자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련나무는 이미 꽃잎을 떨구고 초록 잎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건 아닐까? 조용한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 은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식탁에는 반찬 6가지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지연은 9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준호 도시락도 싸주셨죠? 지연은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도시락을 챙겨 들고 준호를 깨우러 갔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은자는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준호 챙기느라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은자는 빨래 집게를 손에 쥔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은자의 몫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나면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은자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생이 아니라면 뭘까?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친구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언니, 집 진짜 넓다. 부러워.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 분위기 괜찮죠? 우리 집이에요. 은자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친구들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뜨개질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자는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희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은 건지 모르겠구나.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도 고생해요. 애 키우느라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은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그래. 민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은자는 준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마워요. 준호가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은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은자는 서재에 앉아 서류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집문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은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친구 박정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자야, 이번 주말에 미술관 가자. 너 요즘 집에만 있잖아. 은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가야겠다.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목련나무는 이미 초록빛 잎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잡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어야 한다. 조용한 결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8월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자는 오랜 친구 박정숙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은자의 시청 동기였습니다. 함께 40년을 일한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저녁은 조금 늦을 것 같아. 네, 다녀오세요. 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은자는 정숙과 함께 수원 시내의 미술관으로 갔습니다. 한국화 전시를 보았습니다. 수묵으로 그린 산수화 앞에서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은자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 은자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술관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나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 그래, 조심히 가. 은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7시 반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지연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 은자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 밥도 안 챙기고요? 저녁 시간에 왜 안 계세요? 아침에 말했잖아. 오늘 친구 만난다고. 그래도 그렇죠. 할머니가 집에 계셔야 준호가 안심하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자는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지연아, 나도 내 시간이 있어. 마음대로 나가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순간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든데. 민수의 말에 은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은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지연과 민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자 준호는 방문 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은자는 아주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보려무나. 여긴 내 집이니까.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도 꺼냈습니다. 재산 명세서도 펼쳤습니다. 여보, 내가 맞게 하는 거죠? 은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지연과 민수가 대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집문서에는 소유자 김은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아내 김은자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은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때야. 창밖으로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자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내일 정수기에게 전화한다. 변호사를 만난다. 내 권리를 찾는다. 메모지를 접어 서류함에 넣었습니다. 은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은자는 박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나 상담 좀 받고 싶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은자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동거 시작부터 어젯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자야, 너 호의로 재워준 거지? 그렇지. 그럼 법적으로는 무상 사용이야. 임대계약 제한하고 사용료 청구할 수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월요일에 만나봐. 월요일 오전 은자는 수원역 근처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 이태우는 40대 후반의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은자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문서, 남편의 유언장, 재산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개월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태우는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합니다. 이 집은 어르신 소유이고 아드님 가족은 계약 없이 거주 중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태우는 메모지에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정식 임대계약 체결 제한. 월세는 주변 시세 고려해 100만 원. 둘째, 과거 거주 기간에 대한 사용료 청구. 8개월이니 약 800만 원. 셋째, 불응시 명도 청구 및 주택 매각 병행.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이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은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수신인 민수, 지연. 발신인 김은자. 내용 정식 임대계약 체결 제한. 월 100만 원. 과거 8개월치 사용료 800만 원 청구. 2주 내 회신 없을 시 명도 소송 및 주택 매각 진행 예정. 우편이 도착한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자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가족끼리 이런 걸 보내요?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지. 공짜는 없어. 은자는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아, 나도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 이게 맞다고 봐. 민수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대화로 풀어요. 대화는 이미 끝났어. 이제는 정당한 절차야. 은자는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2주 안에 결정해. 계약을 할 건지 나갈 건지. 은자는 서재를 나와 2층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은자가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공짜로 살았으면 충분하지. 원래 은자 시집이잖아. 당연한 거야. 의외로 사람들은 은자의 편이었습니다. 은자는 슈퍼에서 장을 보다 이웃 김 씨를 만났습니다. 은자 씨, 잘하셨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기 권리는 지켜야죠. 김 씨의 말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침묵으로 당하던 노년 여성의 반격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강렬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가구, 옷, 준호의 책들이 차례로 실렸습니다. 은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사 가요. 그래, 잘 지내렴.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낼 거야. 준호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은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준호 사랑해. 민수가 마지막 짐을 실으며 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알아. 잘 지내거라. 엄마도 건강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은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은자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넓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은자는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훈 변호사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집은 3억 5천만 원에 빠르게 팔렸습니다. 좋은 집이었어요. 새 주인도 잘 살 거예요. 중개인의 말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은자는 수원역 근처의 시니어 전용 주택을 알아봤습니다.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은자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1월 초 은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책, 옷, 남편의 사진, 그리고 서류함이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자는 늦잠을 잤습니다. 9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4시간이구나. 은자는 웃었습니다. 오후엔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려 공원 벤치에 앉아 읽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엔 박정숙과 차를 마셨습니다. 은자야, 표정이 좋아졌어.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지금은 그냥 쉬고 싶어. 두 사람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월 어느 날 은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야구부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야구 배워요. 재밌어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나중에 경기 보러 오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호 올림. 은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도 잘 지낼게. 꼭 경기 보러 갈게. 은자는 편지를 책상 위에 곱게 펼쳐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자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시작했네. 은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때 비로소 왔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은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덮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히 밝아졌습니다. 은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은자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노년의 존엄과 해방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